어서 오세요. 벌써 25번째 만남이군요. 이제 이 글도 성년에 들어섰습니다. 질감하시길 바랍니다. 요괴에게 겁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 요괴를 만나면 당당히 맞서야 해. 어떤 도인이 나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 한 장님이 있었는데 밤길을 걷다가 두억선이를 만났대. 요괴가 앞길을 막아서자 장님이 소리쳤어. 어떤 놈이 장난치는 거냐? 장님이라 앞을 볼 수 없으니 겁도 없을 수밖에. 요괴가 그걸 알고 겁을 주었지. 난 두악선이다. 너를 잡아 먹어버릴 거다. 장님이 대답했어. 나를 죽이고 싶거든 내 눈부터 보이게 해라. 그래야 나도 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것 아니냐. 요괴는 장님이 눈을 뜨고 보아야 놀라 까무러치리라 생각하고 즉시 눈을 뜨게 해주었지. 하지만 장님은 눈을 뜨자마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요괴의 목을 쳐 죽였다고 해. 요괴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 그러니 너도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해. 아물은 비로소 문에서 물러나 앉아 심호흡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죽그릇을 들이밀며 혼잣말을 흘렸다. 쯧쯧 불쌍한 것들. 너희들은 오늘 죽는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들은 아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왔다. 형, 이대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너는 신이 너와 함께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만약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단이 그렇게 심드렁하게 말하자 아물은 애가 달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형, 방법이 하나 있어. 똥통으로 빠져나가면 안 될까? 똥도 퍼내야 할 테니 분명 그쪽에 탈출구가 있을 거야. 너 똥통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어? 응, 집에서는 옥호의 대소변을 보면 하인들이 치웠는데 오코라니? 그런 말 처음 듣는데. 옥을 호랑이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요강을 옥호라 해. 그런 요강 말고 진짜 똥통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집을 떠나자 가장 무서운 것이 변소였어. 컴컴하고 냄새나고 마치 빨간 요괴, 파란 요괴가 발 아래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 나와 나를 낚아챌 것만 같았어. 그런데 그런 똥통으로 들어가자고. 이대로 죽기는 싫어. 차라리 요괴와 싸워보기라도 해야지. 요괴는 문제가 아니야. 똥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구더기가 똥통 안에서 물결처럼 고물거려. 만약 내가 똥통에 들어가면 그 구더기가 입으로 코로 귓구멍으로 들어갈 거야. 상상해봤어? 나도 구더기는 알아. 그런데 똥통이 그리 깊을까? 깊지 않다고 하더라도 똥통 안에는 나쁜 공기가 가득 차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을 거야. 너도 냄새를 맡아보았을 거 아냐? 코를 막고 있으면 안 될까? 너는 숨을 안 쉬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뿐만 아니야. 똥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닿으면 살이 썩어 들어갈지도 몰라. 재빨리 깨끗한 물에 씻으면 다행이겠지만 생각해봐. 도망가는 사람이 씻을 경험이 있겠어? 그리고 똥통 속은 미끄러울 거야. 작은 언덕조차 기어오를 수가 없어. 결국 거기서 죽어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대로 죽기만 기다릴 거냐고. 그러니까 신이 함께하기를 빌어야지. 형, 저놈들이 당장 우리를 죽이려 들면 신인들 어떻게 하냐고. 너 지금까지 신이 너와 함께한다는 말 순 거짓말이로구나. 그래, 난 거짓말쟁이야. 그러는 형은? 아물은 단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불참골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 했어. 형이 그곳은 안전하다고 했기에 난 형만 믿었었지. 아재라면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야. 아재마저 잃어버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개죽음 당하려고 집을 떠난 것은 아니잖아. 단은 아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자신도 지금 불안에 몹시 떨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단은 불어 아물을 놀리면서 여유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알아. 하지만 이젠 내가 귀한 신분이었다는 걸 모두 잊어야 해. 아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넌 그저 평범한 소년일 뿐이야. 그래서? 나보고 평범하게 죽으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내 말은 너의 옛 신분 같은 건 깡그리 던져버리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야. 내가 장터에서 그렇게 티가 나게 장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내가 뭘, 나는 우리 모두를 생각해서 다가올 추위를 대비했을 뿐이야.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야. 다만 보통 사람은 나귀의 등이 휘어지도록 물건을 사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것이 세인의 주목을 샀다는 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해야 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하는지 몸소 느껴야지.
모든 걸 잊고 진짜 보통 사람이 되어야 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만약 우리가 보물 보따리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들 이유가 없어. 그럼 재물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겠어? 보통 사람들은 가능하지. 고생이야 좀 하겠지만 이제 곧 죽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 아직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니잖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 내 말대로 예전에 너는 이 감옥에서 죽어버린 거야. 이제부터 너는 진짜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어떤 상황에도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때 문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쉿. 문 밖에서 새어 들어온 소리다. 문틈이 열리고 살문마가 틈새로 던져졌다. 던져진 마는 4개였는데 하나는 틈에 걸려 들어오지 못하고 3개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거나 말거나 문이 황급히 닫히고 걸음은 총총 사라졌다. 그 발소리는 분명 귀에 익은 아줌마의 소리였다. 단은 이 상황을 수상하게 느꼈다. 쉿 하는 경고음과 급히 서두르는 행동으로 보아 이는 분명 아줌마가 아무도 몰래 저지르는 일일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줌마가 우리에게 측은지심을 느껴 선심을 쓰는 게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는 뜻일 것이다. 아물은 아무 생각도 없는 걸까? 말을 덥석 집어들고 먹기 시작한다. 마지못해 단도 말을 한 입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또 있을까? 온몸이 그 달콤함에 녹아든다. 마가 이렇게 맛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아무리 1개를 다 먹고 나머지 1개를 마저 집어들었다. 단도 더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무리 반으로 쪼개어 나누어 주길 바랐다. 그러나 아물은 그냥 입으로 가져간다. 단은 그 입을 한 대 패주고 싶었지만 그래, 그게 보통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입에 물던 말을 다시 꺼내어 반으로 쪼개 단에게 건넨다. 아냐, 내가 다 먹어. 그게 보통 사람의 식탐이야. 싫어. 형 앞에서까지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은 싫어. 부끄럽게 미소 지으며 반쪽을 건네는 아물의 손이 마냥 이쁘기만 했다. 단은 말을 껍질까지 다 먹고 나자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음흉스럽고 무겁고 서늘한 기분이었다. 점점 짙어가는 그런 기운에 한번 휩싸여 버리면 영영 헤어나기 어렵다는 걸 직감으로 느꼈다. 단이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소란을 피워야 해. 우리 둘이 싸우는 것도 좋고. 아무튼 밖에서 우리를 주목하도록 큰 난리를 피우자. 아물이 어리둥절하여 단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단이 갑자기 아물의 뺨을 철썩 후려쳤다. 덤벼 이 밥통아. 뭐라고? 내가 왜 밥통이야? 쓸모없이 먹기만 하니 밥통 아니냐? 채. 그러는 형은 먹기만 하고 똥만 싸니 똥통이다. 그래, 똥통이 맞는지 밥통이 맞는지 한번 붙어보자. 그들은 정말 화가 솟구쳐 악을 쓰며 서로 때리고 붙잡고 뒹굴었다. 그러나 그것은 별반 큰 소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변기통 바닥에 더러운 몽둥이를 들고 서로 치고받았다. 아까보다는 소란스럽기는 했지만 그도 별 효과가 없자 그들은 몽둥이로 문짝을 후려쳤다. 제법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이 신이 나서 문짝을 마구 후려치자 문짝이 덜컹대며 흔들리기까지 했다. 결국 밖에서 굵고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냐? 이 도둑놈이 내 폐물 보따리를 몰래 숨겨버렸어. 낙이 안장에 숨겼다고 말했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우리를 끌고 온 놈들이 도둑이야. 단과 아물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몽둥이로 문짝을 계속 후려쳤다. 밖에서 몇 명의 장정들이 웅성대더니 결국 바라던 일이 벌어졌다. 문을 열고 끄집어내. 드디어 문이 열렸다. 단이 아물에게 눈짓을 했다. 기회가 왔다. 나와. 이놈들아,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아물과 단을 장정들이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장정들은 4명이었다. 장정 하나가 단과 아물을 묶은 포승줄을 잡고 소리쳤다. 일어나. 다시 단이 아물에게 눈짓을 했다. 도망쳐. 단이 재빠르게 결박을 풀고 뛰쳐나갔다.
아물도 동시에 뛰쳐나가며 입으로 결박을 풀려 했지만 포승줄 끝이 너무 흐트러져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물이 잠깐 멈칫하는 순간 포승줄을 잡고 있던 장정의 손이 아물의 등을 쥐어 잡았다. 그러자 도망가려던 단이 되돌아서며 장정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 단과 아물은 방향도 모른 채 울타리 끝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두세 발짝 뒤에서 장정들이 쫓아오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도 장정 2명이 나타났다. 단은 아물의 팔을 끌어 방향을 틀고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다. 마당 끝부분에는 제법 큰 집이 한 채 있었고 집 뒤로는 울창한 대밭이 있었다. 대밭으로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몸집이 큰 장정들은 불리할 것이라는 단의 판단이었다. 등 뒤에서는 장정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 이런 쥐새끼들, 서라, 멈춰라. 그 소란 속에서 갑자기 정면 건물의 문이 열리면서 건장한 사내가 호랑이 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의관이 말쑥한 사내에게서는 남다른 위엄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엔 활이 메어져 있었다. 달려가던 아물이 그 기세에 주춤거리다 악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추격하던 장정에게 등을 잡히고 만 것이다. 단이 얼른 방어태세를 갖추었으나 상대는 5명의 장정들이었다. 한 번의 공격은 막아냈으나 포위를 하고 다가오는 장정들을 더는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 공포를 느낀 단이 역으로 소리를 내질렀다. 내 폐물 보따리를 내놓아라. 내 폐물 보따리를 어찌했느냐. 이 녀석 무슨 소리야? 붙잡아 묶어버려. 그때 낭낭한 목소리가 그들을 덮쳤다. 이 무슨 소란이냐? 말쑥한 사내의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예, 이놈들이 탈옥하였습니다. 장정 중 가장 뚱뚱한 자가 나서며 대답했다. 탈옥이라. 이자들을 무슨 이유로 언제 감금했느냐? 예, 이자들은 마하나의 간자들로 불참골에서 며칠 전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래?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예, 죄목이 뚜렷하여 어른의 심려를 끼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처단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뚱뚱이의 목소리가 기어들었다. 죽여 없앤다는 말이냐? 예,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죄인을 마음대로 처단하라 허락했던가? 급히 고개를 조아리는 뚱뚱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예, 어른은 워낙 바쁘시니 하여. 내가 지금은 급히 나서는 중이지만 그래도 요 며칠간은 줄곧 내가 자리에 있었지 않았더냐? 예, 그래서 어른이 출타하시고 나면 저희가 조용히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죄인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간자가 맞느냐? 아닙니다. 저희는 장사꾼으로 그냥 여행을 다닐 뿐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희는 침곡산 산자락에 있는 내산골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삶의 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간절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단은 고분고분 대답하였다. 아까 폐물 보따리 운운하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예, 저희가 장터에서 어느 귀인을 만나 그분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의 짐을 맡아왔는데 그 보따리엔 온갖 폐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혀서 꼼짝도 못하니 그 폐물은 어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단이 침착하게 설명하였다. 그 귀인이란 자는 누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하나에서 쫓기는 사람인 듯하였으나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고 그저 목숨이 위태롭기에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도 모르겠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내산골에서 홀연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은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꾸며대고 있었다. 그러면 그 폐물 보따리는 어디에 두었던가? 끌고 다니던 나귀 안장에 숨겨두었는데 나귀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나귀를 당장 끌고 오너라. 그리고 안장을 조사하라. 한장정이 나귀를 끌고 와 보고했다. 안장 속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귀를 처음 누가 조사했느냐? 뚱뚱한 자가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놈을 포박하라. 그리고 즉시 그 보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려라. 잠시 후 뚱뚱한 자가 벌벌 떨며 폐물이 든 기러기 보와 청동검을 가져왔다. 부장이라는 사람은 기러기 보를 펼쳐 단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맞느냐? 단은 아무를 흘깃 쳐다보았다.
아물의 눈빛이 조금 흐려졌다. 원래 제 물건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다소 축이 난 듯합니다. 그때 부장이 갑자기 청동검을 들어 뚱뚱이의 목을 겨눴다. 뚱뚱이가 놀란 토끼처럼 벌벌 떨며 말했다. 가져오겠습니다. 몇 개 아닙니다.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나 부장은 청동검으로 이미 그의 목을 가르고 있었다. 쓸만하군. 부장은 검을 눈앞에 들고 피 묻은 칼날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이 녀석의 사물을 철저히 조사해서 없어진 폐물을 채우라. 장정들이 그의 사물을 뒤진 결과 나온 것은 금두꺼비 하나와 진주구슬 몇 개뿐이었다. 그중 금두꺼비가 없어진 것이 아물의 눈에 금방 띄었었다. 독을 비는 두꺼비는 오히려 뚱뚱한 사내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놈들은 어찌할까요? 저희가 끌고 나가 처리해버릴까요? 그럴 필요까진 없어. 요즘 군자금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공을 세웠잖아. 껄껄껄. 오늘은 배불리 먹였다가 내일 동이 트거든. 다른 죄인과 함께 영락골 노역장에 보내버려. 그렇지 않아도 죄인들을 노역장에 보내라는 상부의 닥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안성맞춤이잖아. 저놈들은 얼마 못 가 포로들과 함께 노역장에서 되질 테니 우리가 애써 죽일 필요도 없잖아. 껄껄껄.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26번째 글을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